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의 경제를 이끄는 계층은 바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이 이들의 숨통을 틔워줄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공약을 김도균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춘천에서 15년째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지난해 말부터 손님이 너무 없어 장사를 계속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12시가 넘는데 손님이 2명, 3명밖에 안 계시니까 오늘 안 되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한 3, 4주를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힘들어가지고 저희가 계속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있는 직원 내보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이재명 후보는 구조적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영업자에게 아파서 일을 못하면 소득 손실을 국가가 일부 보전해주는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디지털 전환과 AI 로봇 활용 지원, 온라인 판로 개척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도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불경기에는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곧바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을 해서 서민 경기를, 내수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의 현금 흐름과 자금 접근성 개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크레딧 제도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인하와 상속세 개편,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로 민간의 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도 포함됐습니다. 규제를 많이 없애서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마음 놓고 사업을 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 회복을 강조하지만 접근법은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영업자 사회 안전망 강화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공과금 절감과 법인세금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고꾸라진 지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공약은 무엇인지 강원 유권자들은 현실적인 해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세계 AI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엔비디아의 공식 교육센터가 원주에 설립됩니다. 원주시와 엔비디아는 대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는데요. 대만 현지에서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가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핵심 기업인 엔비디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원강수 원주시장, 엔비디아 대만 알렉스 추 부총재가 대만 엔비디아 사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 엔비디아 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那这个区间合作呢，我们提供抗震高运算力，但整个 project 呢，还是要看这个合作方怎么样提供这个创意，把这个 project 做出来。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솔루션 옴니버스를 비롯해 쿠다, AI, 대규모 언어 모델 LMM 기술 등을 교육하는 것으로 엔비디아의 전문 교육기관이 해외에 설립되는 건 원주가 처음입니다. 옴니버스 솔루션은 현실 세계와 똑같은 가상의 환경을 만드는 디지털 트윈 기술 구현에 쓰입니다. 테스트 환경에서 시행착오를 미리 겪어보고 기술 숙련도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사업 전반에 확대 적용하고 있어 인력 수요가 큰 미래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 내년 상반기 원주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엔비디아 교육센터는 3년 동안 청년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실전형 훈련으로 운영되며 세계 최초로 엔비디아 교육 인증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어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원주권대학과 연계해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단기 위탁 교육도 진행됩니다. 원주시는 이번 엔비디아와의 협약을 직접 성사시켰는데 지역 의료기기 산업의 제조 역량뿐 아니라 의료 데이터 활용과 사물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점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AI 세상을 열게 해준 것이 엔비디아인데 그러한 네트워크에 글로벌 네트워크에 저희 원주시가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가졌고 원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술 기업의 아카데미가 원주에 들어서면 원주가 반도체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요즘 동해안 항구에는 어선들이 조업을 나서거나 항구로 돌아올 때마다 한쪽으로 바짝 붙어서 운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항 입구에 모래가 가득 쌓여 배가 모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워낙 사안이 심각해서 강원도가 기존 예산에 급히 도비를 추가해 준설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업을 마친 어선 한 척이 항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항 입구를 지날 때 방파제 쪽으로 바짝 붙어서 운항합니다. 항 입구 쪽에 모래가 가득 쌓여 어선 한 척이 간신히 지나갈 공간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 빨간 등대 쪽으로 바짝 붙지 않으면은 다 걸려버려. 예. 그냥 걸리면은 밑에 선조 용골하고 저 프로펠러가 다 작살나 버린다고. 예. 그럼 이제 하얀 등대 쪽으로 붙었다 이러면 배가 언제 버려가지고 못 나가. 이곳에서는 최근 몇 달 새 쌓인 모래 때문에 어선 바닥이 파손되거나 기관이 고장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선체도 파손이 되고 또 스크류도 파손이 되고 아마 여기 안항 같은 경우는 한 몇 분이 그런 이제 그 피해를 반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에 하고 올 겨울이죠. 올 겨울 1월달, 2월달에. 양양 인구항도 사정은 마찬가지. 항 입구 쪽에 가보니 모래가 높이 쌓여 있습니다. 강릉 영진항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모래가 쌓여 물 깊이가 30cm가 채 되지 않는 곳이 많고 하늘에서 내려다봐도 항 입구 한쪽 편만 모래가 쌓여 하얀색을 띱니다. 강원도는 올해 당초 예산에 10억여 원을 세우고 준설이 시급한 곳을 조사했는데 워낙 심각한 곳이 많아 재난관리기금에서 급히 5억여 원을 추가 마련했습니다. 결국 강릉 안인과 영진, 삼척 신남, 고성 5호, 문암 1, 2, 봉포, 초도, 양양 기사문, 후진, 오산, 인구항의 11곳에서 긴급 준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토사 매몰 어항에 대한 준설 예산을 금년도 10억 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으로는 사실 강원도 전체 어항에 대한 준설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재난기금으로 긴급 투입해서 강원도는 기후변화와 종잡을 수 없는 높은 파도가 자주 발생하면서 갈수록 항구 안쪽에 모래가 쌓이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어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항구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투표소 투표가 시작됐고 다음 주엔 선상투표와 사전투표가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어제부터 오는 25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 26일부터 29일까지 선상투표가 진행됩니다. 29일과 30일 이틀 동안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시행됩니다. 선거인 명부는 내일까지 확정되며 본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루어집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 공보를 발송했고 전단형 선거 공보와 투표 안내문은 24일까지 유권자 가정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신종 해외 가축 질병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강원도가 오는 11월까지 2025년 거점센터 운영 사업을 추진합니다. 해안 인접 지역인 강릉 삼척과 내륙 지역인 원주 인제 평착의 소사육 농장 30곳을 거점 채집지로 지정했습니다. 신종 해외 가축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모기와 침파리 등 매개 곤충을 집중 감시하고 병원체 유입 여부를 조기에 탐지할 계획입니다.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경남 김해 등에서 열리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강원 학생 선수 738명이 32개 종목에 출전합니다. 지난 17일 열린 육상 사전 경기에선 인제초 김하윤 학생이 높이뛰기 금메달을, 한솔초 이민율 학생이 80m 달리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또 청양초 김호진 학생은 멀리뛰기에서, 김화중 송준환 학생은 800m에서 각각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강원 지역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한 2025 강원 지역인재 채용 페스타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강릉 원주대학교 강릉 캠퍼스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채용 설명회에선 한국관광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과 도내 대표 기업들이 채용 정보를 소개하고 참가자들을 위한 취업 컨설팅 존과 면접 코칭 등 구직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행사에는 공공기관 등 총 40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약 2,000명의 구직자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강릉 옥계항을 통해 마약을 들여오려던 필리핀 국적 선원 2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달 2일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선박에서 코카인이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 국적의 28세와 50세 남성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습니다. 두 남성은 마약을 운반해주면 1억 원가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페루 인근 공해상에서 코카인 1,690kg, 시가 8,400억 원어치를 넘겨받아 강릉 옥계항까지 소지 운반한 혐의로 적발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시가 25억 원을 들여 송암 스포츠타운 빙상장과 에어돔에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 ESS를 설치합니다. 이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밤에 전기를 저장한 뒤 낮에 꺼내 쓸 수 있어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춘천시는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EV 급속 충전기 석 대와 전기 자전거 충전 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도로 유지 보수와 각종 교통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 주변에 지정된 강원권 접도구역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점검이 실시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강원권 국도 17개와 지방도 37개 노선 2,950km에 걸쳐 불법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있는지 점검하고 강원도와 각 시군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